그 보통은 이제 지사나 이런 거 나갈 때는 배지는 그냥 놔두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경선까지는? 네, 그것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배수진을 친다 생각하고 완전히 배지 버리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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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배수진을 확 쳐버릴까요? 예, 근데 겁나는 얘기죠. 근데요. 예.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지도부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이고 네. 특히 호남은 지금 안철수 신당하고 네. 또 일전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예. 안철수 신당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어떻습니까? 호남에서 직접 몸으로 체험해 느끼는 안철수 신당 굉장히 두렵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서울에서 떠드는 것보다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안철수 씨 의원의 고향이 부산 아닙니까? 네. 왜 부산에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예, 이 호남에서 이렇게 안철수 신당이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지 이것은 네. 물론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네. 꼭 이길 수 있었던 대선에서 민주당이 잘못해가지고 패배했기 때문에 네. 지역민들의 분노가 아직까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네. 또 127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이 박근혜 정부의 어떤 밀어붙이기식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실망 때문에 민주당이 싫다. 그러니까 그냥 생기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네. 막연한 지지를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러면서 막상 안철수 신당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호남에서는 과거에 민주당을 했던 분들 또 대부분 참여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김효석 의원, 네, 그러니까 이계한 전 의원. 저희가 뭐 지역 언론에서는 민주당이죠. 폄하하는 발언으로 그 나물의 그 밥이다 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당 지지도로 봐서는 안철수 생기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도가 좀 높지만 막상 거기에 있는 참여하고 있는 인물로 이렇게 지지도 조사를 해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인물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민주당 대 안철수 신당 하면 안철수 신당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인물로 따졌을 때 인물로 딱 구체적으로 대입하면은 그렇지가 않다. 대부분이 네, 대부분이 예, 그렇지 않다. 경쟁력이 훨씬 예. 민주당 쪽에 있다. 예, 예. 결코 그 두려워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안철수 신당은요 건전한 제3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왜 민주당은 뭐 건전한 당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나라 구도가 네. 정당 구조가 새누리당은 영남, 민주당은 호남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지지를 받고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식상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차피 새로운 당이 생기려고 한다면 새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이 생기려면 안철수 신당은 영남에서도 일정 부분 당선되고 호남에서 일정 부분 당선해서 정말 지역 구도를 타파하는 그런 정당이 돼야지 저는 새정치를 표방하는 정당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안철수 신당이 나아가는 걸 보게 되면 대부분 호남에서만, 영남에서는 거의 미미한 존재가 되고 참여하는 사람도 없고 호남에서만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다 보면 호남은 어차피 육사 지방선거에서 일전을 치러야 될 것이고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수도권에서 저는 이것이 하나의 야권 분열로 나타나가지고 수도권에서 야당이 패배하는 원인을 만든다고 한다면 네. 저는 앞으로 3, 4년 후에 대선에서도 정권 교체를 하기가 대단히 금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그것이 결국 대선의 어떤 패배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야권 분열이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 만들어지는 게 야권 분열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군요. 단초가 될 수도 네, 단초가 있으면서 되고 앞으로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책임도 져야 된다. 그러죠. 예. 그런 책임도 뭐 생각하고 있겠죠. 네. 예. 박근혜 대통령 어제 신년 기자회견 보시고 어땠습니까? 총평을 좀 해주십시오. 뭐 보기는 안 했습니다. 언론 보지 않았습니까? 예, 언론을 봤는데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론 민주당에 패배했습니다만은 최초의 우리나라 여성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국민들을 포용하고 좀 국민들을 포용하는 그리고 통합하는 정치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정말 대화와 타협이 완전히 실종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너무나 그냥 철도 파업 같은 걸 보면 강제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진압 이런 것이 정말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리고 지시하지 않을 수도 있죠. 뭐 그 밀어붙인 거, 그런데요. 여당이 여당이라 이렇게 국회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당이 발언을 못해요. 이번에
철도 파업 관련해서도 소위 하나 구성하자는 거거든요. 네. 철도 소위를 구성해서 매일 우리 상임위를 열 수가 없으니까 소위를 구성해서 그 소위에서 법에 따라 민영화를 안 할 것인가 할 것인가 논의하자는데 소위 구성 자체도 여당이 반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누리당은 청와대 눈치 보느라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 네. 야당의 말은 먹어주지도 않고 있고 듣는 척 맞는 척 해버리다 보니까 정말 답답한 정말 전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어제 박근혜 대통령 기자간담회도 보면 어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일부 좀 수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국민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좀 모습이지 않느냐 싶어서 대단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박기춘 사무총장인가요? 예. 네. 그분이 어제 기자회견은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네. 그러면은 전 대통령 기자회견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죠. 기자들한테 일단 예상. 질문지 주고, 예. 예상 질문지 조율해서 예. 주고, 그 질문지에 대해서 답하고, 답변 그래서 이제 써주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대통령 기자회견 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뭐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죠. 제가 근데 청와대 출입 기자를 예.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저희 노무현 대통령, DJ 대통령 다 했는데 그때 기자회견 할 때도 미리 다 준비된 예상 질문지 다 주고받고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때도 다 그랬습니다, 매년. 예.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워낙 불통 대통령이잖아요. 어제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은 상당히 또 야당도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해서 정말 국민들과 소통하는 첫 대면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로 이 적어진 것을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고 네. 또 자기 입장을 변호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말 국민의 그동안에 그 원했던 것을 정말 수용하는 그런 모습도 일부 보여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자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네. 과거 대통령도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들이 했던 식으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서 써갖고 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읽는 식은 네. 정말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네. 좀 소통의 기회가 좀 사그라져서 실망이 크다는 것이죠. 예. 아, 예. 근데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는 밑에 보고 하지는 않으셨고, 네. 네. 기자들의 질문에. 네. 네. 근데 이제 박기준 사무총장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만 박근혜 대통령만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한 말은 네. 그건 좀 잘 모르시고 한 얘기다. 그 이전에 대통령 기자회견은 다 준비된 질문 이런 거는 다 주고받았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그렇게 했죠.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예. 자, 민주당 지금 좀 지지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민주당 지금 너무 엉망이지 않습니까? 네. 네, 지지율이. 역대 민주당 그 과거의 경험에서 볼 때 가장 지금 낮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답답하실 거 아닙니까? 네? 무소속으로 나오셔서 다 민주당 의원들 2배 이상씩 이겼던 분인데 네. 야, 이거 이렇게 하면은 민심을 얻을 수 있는데 방법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뭡니까? 되게요. 그 대통령 당선 원년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네. 여당의 지지율이 최고로 높을 때죠. 네. 또 반면에 야당의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있을 때입니다. 네. 예, 그런 데다가 안철수 신당까지 출연한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안철수 신당이 생기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더 바닥을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4년 후에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느냐 못 보여주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얘기죠. 예, 그래서 조경태 의원도 이걸 똑같은 얘기하죠. 예, 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많이 있다. 정말 차기 대선 후보로 갈 수 있는 사람, 대통령 대선에 많이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냐 못 보여주냐가 상당히 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키워내야 됩니다. 민주당에서.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예, 그런 데다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정당, 무조건 발목을 잡는다. 이것도 바람직하죠. 국민들 식상해 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정당으로. 우리가 정말 정체성을 확실히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중도로 갔다, 진보로 갔다, 보수로 갔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확실한 민주당의 강령은 중도 개혁입니다. 중도 개혁. 예, 우리 강령이가 그렇게 표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중도로 가서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통합진보당하고 연대하고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이것이 그때그때 어떤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꾸준히 가다 보면 저는 분명히 국민들이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 생각하고 정책정당, 대안정당 그러면서 지금 안철수 신당이 생기고 있을 때 민주당은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신당으로 심지어는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저는 그럴 때 정말 계파 간의 어떤 갈등 이거 지금 해소하고 김한길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뭉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때가 지금 가장 중요할 때입니다. 6.4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래서 정말 정체성을 바로 하면서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각오로 일사불란에 나가면서 정말 저는 민생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됐다. 저는 제 지역에 시의원, 도의원 후보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공천 받으면 당신들이 공천의 힘을 한 50점, 30점을 얻었지만은 이제는 민주당이 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강화해서 여러분들의 개인 경쟁력으로 당의 힘을 좀 실어줘야 될 때가 됐다. 여러분들이 개개인들이 경쟁력을 키워서 민주당의 힘을 키워야지 이번 만약에 6.4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과거와 같은 꼬마 민주당으로 전락할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게 명운이 걸린 선거다. 아까 그 말이 좀 마음에 드네. 수권정당으로서 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히 받아요. 수권정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네. 그걸 보고 있는 네, 겁니다. 그걸 보고 예. 좀 더 커야 돼요. 훨씬 더. 맞습니다. 네, 발목 잡는 거 이거 국민들이 맞습니다. 좋아할 것 같습니까? 합니다. 예. 절대 안 좋아하죠. 예. 네, 그렇지만- 조경태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경태 의원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아, 예. 좋아하는 후배입니까? 예. 네, 조경태 근데요. 의원이 항상 여기 와서 말씀하시는 예. 거랑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랑 예.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또 그렇게- 야당은 네. 영어로 뭐죠? 야당이요? 예. 갑자기 영어를 부르고 어퍼지트 파티 아닙니까? 반대당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뭔 정책이나 네. 모든 현안을 놓고 네. 야당은 부정적인 부분을 계속 부각을 시키는 것이고 여당은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타협이 이루어져서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제도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야당은 반대하는 정당입니다. 그렇지만 매사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정당이 돼서는 안 되죠.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이 대안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야당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야당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정원 댓글 관련해서 막 특검까지 가고 그러는데 국민들은 굉장히 여기서 좀 지리한 싸움을 보고 있는데 예. 오랫동안 예. 뭐 NLL도 사실 결과 없이 끝났고요. 예. NLL 뭐 문건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이게 특검 꼭 가야 되는 건지 예. 이제 좀 어렵죠 질문이. 예, 어렵습니다. 그 제가 또 전공도 아닌데다가 예, 그런데 네. 어쨌든 이 국정원을 특검을 가자 또 뭐 이번에 국정원에 대한 입법 개혁 입법을 한 것은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이 더 이상 선거에 개입하지 말자. 그거는 맞죠. 우리나라 그렇게 예, 해야죠. 그거 아닙니까? 그걸 그거는- 확실히 바라잡자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국정원 개혁 입법도 만들어졌고 네.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을 봐가면서 검찰 수사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면 이건 특검으로 그때가 가서 그러니까 예, 그때는 가도 예, 되죠. 가서 근데 지금 특검하자는 가버리면 겁니다. 검찰 수사하고 있고 법원 또 지금 소송 중에 있고 그러는데 재판 중에 있는데 이거 또 가고 그러면 이게 막 엉켜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원님은 일단 이걸 지켜보고 이게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예. 그때 가서 근데 특검 이것을 한번 빨리 돌아보자, 끝내야 될 문제이죠. 이걸 가지고 1년 이상 이렇게 끌고 있는 것은 결코 네. 박근혜 대통령 국정 수행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당선된 거에 대해서 뭐 불복하고 이런 건 없죠. 그런 거 없죠. 전혀 없죠. 전혀 대통령으로 없습니다. 예, 인정하고 예, 전혀 없습니다. 박수 치고 대통령이 예, 잘하기를 맞습니다. 계속해서 예, 해야 되고 예. 예. 공기업 개혁 그 발언에 대해서도 찬성하시죠? 당연합니다. 그렇죠. 예, 부패한 공기업들 예. 그리고 적자 보고 있는데 월급은 엄청 타가는 공기업들 방망 경영. 예.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 일시에 공기업을 개혁한다 해가지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아라 이렇게 한 것은 그건 안 공기업의 또 되죠. 운영에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단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시스템을 갖춰서 가야죠. 예. 오늘 제가 그 기사 보고 굉장히 화난 게 하나 있는데 지방 의원들 예. 지방 의원들 기초 의원들 예, 예. 보니까 그 업무 추진비로 노래방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영화 팝콘 사 먹고 막 이런 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러니까 지방 의원들 수준 떨어진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국민 예. 세금으로 그 자기 영화 보는데 팝콘 사 먹으면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 잘못됐죠. 네, 잘못됐죠. 자기 네. 병원비 결제 자기 돈으로 해야 됩니까? 네. 아니면은 국민 세금으로 해야 됩니까? 예, 그만큼 많이 지금 투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과거 20년, 지금 23년 됐습니다. 지방자치 들어온 지가. 네. 그래서 지금 많이 또 지방자치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투명해지고 발전하고 있고 잘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일부에서 그런 것 때문에 전체가 네. 이 매도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의회를 폐지하자는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다고 미꾸러지 한 마리가 탕물을 만드는 맞습니다.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은 철저히 밝혀내서 네. 발본색원하고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면서 지방자치는 이렇게 굴려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영화관에서 팝콘 사 먹고 이거 업무 추진 및 국민 세금 쓴 사람들 배지 다 띄세요. 예. 예?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배지 딱 빨리 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전남도지사 이제 마지막 각오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가장 낙후된 전남입니다. 네. 저는 거기에서 도의원, 군수, 시장, 국회의원을 하면서 지방행정, 지방의정 또 이렇게 중앙정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남을 잘 알고 있고 네. 또 무소속으로 네. 지역 주민들과 부대끼면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도 민심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우리 전남의 가장 큰 문제인 농업과 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의 문제 그리고 노인 문제가 참 위기가 아니고 기회인 실버 산업과 생명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도지사로 한번 일해보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 전라남도 아름다운 대한민국 땅으로 잘 환경 보존해 주셨습니다. 자주 놀러 오시죠. 네. 제가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예. 네.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 오늘 화끈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